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반 조사 마치고 나오셨는데 검찰 조사 어떠셨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검찰답게 역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를 목표로 조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굳이 추가 소환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고 했던 질문 또 하고 제시한 자료 또 제시하고 질문을 지연하는 이런 행위야말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는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게 주어진 소명에 더욱 충실하고 굳건하게 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고 또 고생하시는 우리 지지자, 당원 그리고 국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검찰이 28일 밤 11시경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일성이었는데요. 저는 이 대표의 발언 내용보다도 그의 표정을 더 주목했습니다. 누가 과연 이 대표의 얼굴을 보고 범죄자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런 죄가 없는 자신을 소환해 조사한 검찰을 향해 보라는 듯 웃어 보이며 더 당당하고 자신있게 자신의 결백을 말하고 있었는데요. 그의 표정에는 여유로움까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을 소환 조사한 검찰을 향해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검찰답게 역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 대표는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를 목표로 조작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굳이 추가 소환을 하기 위해 시간을 끌고 했던 질문 또 하고 제시한 자료 또 제시하고 질문을 지연했다고 12시간 넘게 진행된 검찰 조사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야말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는 아주 잘못된 행동이었다라면서 제게 주어진 소명에 더욱더 충실하고 굳건하게 싸워나가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검찰에 출석한 이 대표는 검찰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진술서로 가름하겠다며 33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한 지 약 2시간 30분 만인 오후 1시경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하는 형식으로 진술서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진술서는 A4 용지 33쪽 분량으로 이날 오전에 먼저 공개된 서문 5페이지와 대장동 사업 관련 24페이지, 위례 신도시 관련 4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이 대표는 진술서를 통해 대장동 민간 공동개발은 철저히 시민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됐으며 천화동인 1호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 전까지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팩트인 거죠. 검찰의 어처구니 없는 소환조사가 얼마나 조작 날조된 사건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였습니다. 검찰은 또 조사를 다 마치지 못했다며 이 대표에게 추가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희대의 정치검찰쇼는 언제쯤 끝이 날까요? 이 대표는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조사 내용으로 시간을 끈다며 검찰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대표가 33쪽 분량의 진술서로 검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사가 질문을 계속하면서 조사 속도가 나지 않자 불만을 표시한 겁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조사 진행 중 검찰이 조사를 고의 지연하면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의 항의가 있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박 대변인은 검사가 제시한 자료를 다시 보여주거나 공문서에 쓰인 내용의 의미를 묻는 등 소모적인 질문을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고 한다며 지연 작전을 펴면서 망신을 주고 인권을 침해하는 검찰의 행태에 이 대표 측이 항의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일부, 어미준 부장검사, 3부, 강백신 부장검사는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12시간 동안 이 대표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대표가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조사는 오후 9시 이전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그보다 2시간이나 늦어진 11시에 조사가 끝났는데요. 앞서 검찰은 대장동 위례신도시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만큼 조사할 분량이 많으므로 이 대표 조사를 최소 2차례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해왔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한 차례 조사 일정만 검찰과 협의했는데요.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위례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 사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성남시 내부 비밀을 민간 사업자에게 흘려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가 있다는 거죠.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인데요. 이 대표는 이날 공개한 진술서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이 배분된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이 대표라는 의혹에 대해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모략적 주장이라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왜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판검사, 국힘당 국회의원들은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파다 보니 이제는 우병우까지, 최순실까지 등장하고 있는 판인데요. 박영수 특검은 왜 가만 놔두는 걸까요? 진짜 범인을 놔두고 왜 정치 쇼를 벌이고 있는 걸까요? 정말 분노가 치밀다가도 이런 모자란 집단들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온갖 폐악질을 벌이고 있다는 게 한심스럽고 개탄스러울 따름인데요. 이들은 대한민국 검사 엘리트가 아니라 대한민국 적폐 에이스였던 거죠. 끝으로 지난 대선에서 나왔던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의 발언을 통해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부산저축은행부터 중요한 핵심 역할을 했던 조우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 1,155억 원, 결국 1,800억 원에 해당되는 기초 자금이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맡았던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던 거죠. 또 그것에 대해 변호했던 사람은 박영수 특검이었습니다. 조우영, 윤석열, 박영수. 이때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만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도움을 준 것도 윤 후보님이죠. 저축은행 비리 수사 봐줬지 않습니까? 그들한테 이익 본 것도 윤 후보죠. 그 녹취록이 맞다면 거기 본인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구속돼서 바로 죽을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 책임이 크다 이 말입니다. 그 부산저축은행 일반 대출인데 다른 건 기소하면서 그 외 이 대장동 대출만 봐줬습니까? 그 언론에 다 나온 얘기를 왜 부인한다고 됩니까? 그러면 한번 팩트 체크하고 아니면 어떻게 근데 그 중에서 왜 대장동 1,150억 불법 대출을 알면서도 기소 안 하고 봐줬냔 말이죠. 나중에 2016년인가에 결국은 다 구속돼서 노은영한테 커피는 왜 사주셨어요? 그럼 왜 타주셨어요? 저는 그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참. 희한하네. 갖다 붙이려고 10년 전 그럼 것까지. 삼부 토고는 왜 봐주셨어요? 그들에게 이익 본 거 아버지 집 팔고 이익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정 대출범들, 대장동 그 비리범들 수사 봐주기 한 거 명백해요. 일반 대출 기소했으면서 이건 빼줬단 말이에요. 이미 다 수사해놓고 왜 봐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는다. 구속영장 치면 바로 죽는다. 이제 그만 부탁해라. 더 못 봐주겠다 그랬다. 이런 명확한 녹취록이 있는데 저는 윤석열 게이트다 이게. 윤석열의 몸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